교사 하상마을입니다. 작년보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게 저기 그 밑에 화장실들 가지고 또 그거 제출하고 오시라 그랬더니 제출하고 여기 올라오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다들 가보시는. 아무튼 올해 한 해를 갖다 돌아보는 총회를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정말로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미사도 못 드리고 하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딱 지나가고요. 정말로 올 한 해도 또 벌써 이렇게 새롭게 벌써 2월달 벌써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올해 우리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신 1년 3억 표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3억 네, 3억 표를 갖다가 알고 계시나요? 네. 여기 써 있죠, 그죠? 작년 거 혹시 아시는 분? 저기 손주신 분 계시네.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친교를 통한 기쁨이라고 신부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셨고요. 올해는 형제적 평화, 사랑 안에서 평화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만남의 시작은 친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신부님께서 표 적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이 결국은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의 시작이 바로 친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느님하고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 또 이웃하고의 만남도 그 친교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게 바로 기쁨이라는 은총이라고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그걸 받은 그 은총을 갖다가 그걸로 끝날 거냐? 바로 올해 목표가 형제적 사랑 안에서의 평화, 즉 받은 것만큼 베풀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삼복표에 작년과 올해 것들을 갖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바로 받은 그런 은총을 올해는 베푸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본당 보통 이제 그 지역에서 보면은 한 10% 정도가 가톨릭 신자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이면 한 10,000명 정도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모욕을 하면서 표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보니까 구역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한 5%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저희 신자 등록된 인구들이. 그래서 올해는 한 7, 8% 정도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톨릭이라는 그런 어떤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첫 시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에 좋은 얘기들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상임위원들 암만 또 활동하다 아무리 여기 계신 봉사자들이 아무리 활동을 잘한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니네들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맡겨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올해도 함께 새로운 공동체 만드는데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당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작년에도 보고 드렸지만은 향나무과 양당면, 율북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율북리까지도 이제 저희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율북리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관할 지역 세대수로 보면은 도시 지역 아파트 수가 384세대, 농촌 지역이 221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면적으로 보면 향릉성당이 오산시보다도 훨씬 넓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아파트 지역이 면적은 좁지만
지금 보면은 저 위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 지역에는 거기에 거진 한 70%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나머지 지역에 나머지 분들이 한 30% 정도가 살고 계시고요. 좀 넘겨주시죠. 한남선과 사목평에는 신부님 이하 6개 위원회, 7개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24개 분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위원회 밑에 24개 분과가 이루어져 있고요. 총무님이 이렇게 그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소공동체위원회는 다 아시겠지만은 6개 지역, 그 다음에 22개 구역, 그 다음에 3개 공소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신자 현황은 지금 관할 인구수가 2020년도에 34,000명 정도 됐었는데 23년도에는 31,000명 정도로 관할 인구수가 좀 줄었습니다. 한 3%, 4%가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 비율은 2020년도에 4.67%에서 지금은 4.83%로 이렇게 조금 늘은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그 숫자는 줄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소는 보통 우리 알고 계시죠? 농도공소, 수지공소, 사창공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신자 현황을 보면요. 올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사를 반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0세에서부터 59세까지는 비율이 도리어 감소를 했고요. 60에서 75세 이상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연령이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늘은 그런 상황이고요. 연령층이 낮으신 분들이 도리어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사라는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미사 참여 현황입니다. 주일미사 참여 현황은 22년도에 13.25%에서 23년도에 21%를 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의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미사가 없었지만은 바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진행이 될 때 한 13%, 10% 막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년도 좀 최악으로 떨어졌다가 22년도도 다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23년도에 한 20%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코로나 전에 우리 향남성당 참여 현황을 보면은 신자들이 참석할 때는 한 35%, 어떨 때는 40%도 나오는 데도 있었고요. 한 35%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때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25%에서 30% 사이에 신자들을 이렇게 성당으로 올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교무군 책정 납부 현황은 우리가 보니까 우리 향남성당 신자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좀 높습니다. 총 세대수에서 책정 세대수가 거의 한 반 정도 되고요. 실세대수로 봤을 때는 한 80%, 75%, 80% 이렇게 되죠. 그 선상에서 책정 세대수의 거진 그래도 한 70, 80%가 교무금을 갖다 책정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률을 보면은 실세대 대비로 하면 거진 60% 정도. 그러니까 내가 교무금을 내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의 한 60% 정도는 의무를 다해주고 계시고요. 총 세대 대비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지금 내겠다, 교무금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율로 봤을 때는 거진 한 50% 선에서 총 세대 대비도 그렇고 실세대 대비도 그렇고 그래서 내시고 계셔서요. 그래도 다른 분당에 비하면 그래도 교무금 책정한 거를 실제로 내고 계신 세대수를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충성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은 세대당 월평균 납부액이 아무래도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조금씩 그래도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 2만 원 평균 내셨는데 23년도 보면은 한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실적액은 한 1억 4천에서부터 23년도에 한 1억 8천까지
이렇게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판공 현황도 보면요, 2020년도에 판공 비율이 한 25% 됐습니다. 21년도에 18%로 줄였고요. 22년도에 27%, 23년도에 32% 그랬는데 아마 2020년도에 판공 때는 그 미사 때 참석하신 분들은 판공 참석하신 걸로 그렇게 그때 이제 인정을 그때 신부님이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그 판공 비율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전에 그런 비율보다도 높게 부활 판공 같은 경우나 성탄 판공 같은데 30% 후반대로 지금 중반대로 이렇게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slide 23년도 행사 및 활동 보고입니다. 뭐 매달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보면은 작년 2월 26일 날 본당 총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8일 날 사순 판공해가지고 3월 18일서부터 4월 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4월 9일 날 부활 대축일 성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 30일 성모의 밤 미사가 있었고요. 6월 25일 날 정신자 성지순례 배론 성지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후반기를 보면요, 7월 7일 날 구역별 미사 해가지고 7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신부님께서 신자들하고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많이 좀 얼굴을 좀 익히시는 기회를 갖다가 좀 가지고 싶으셔가지고 구역별 미사를 갖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장 한 5, 6개월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구역 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9월 19일 날 순교제 밤 미사가 있었고요. 11월 5일 날 본당의 날 및 추수감사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6일 날 대림 판공이 있었고요. 12월 17일 날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5일 날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24년도 행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올 성탄에는 좀 뭐랄까 성탄 축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마련을 해서 전신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축제의 성탄절을 좀 맞이하면 어떤가 이렇게 신부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 24년도에 안 나오는데 너무 지나가. 23년도에 지나갔습니다. 그 전으로. 네,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지금 오늘 25일 날 본당 총회를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다수미 판공이 있습니다. 아까 공지 시간에 신부님께서도 공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월 31일 날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가 있고 이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1년에 3번 세례식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신자 먹을거리 해가지고 작년처럼 좀 너무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갖다 담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연례적으로 해왔던 그 돼지를 좀 잡아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마리만 올해는 하기로 했으니까 늦게 오시면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전신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큰 행사가 본당에서 큰 3개가 보통 있습니다. 전신자 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신자 체육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모의 밤에 장미축제식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이렇게 크게 3개가 있는데 이걸 한 해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큰 행사를 한 가지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전신자 순례를 갔다 왔고 올해는 체육대회를 갖다가 큰 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 5월 28일 날 성모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성모 순천 대축일 날 또 세례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이송효 민호 주교님이 방문 미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오셔서 15일 날 오시기로 15일 날 성모 순천 대축일 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 민호 주교님께서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월 5일 날 순교자의 밤 미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3일 날이 추수감사 미사 및 본당의 날 행사. 그날도 전신자 먹거리 나눔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림 판공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은 성탄절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좀 우리가 한 주를 갖다 이렇게 땡겨서 하다 보니까 신부님 실질적인 영명축일하고 좀 많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2일 날 해가지고 그래도 뭐 같은 주에 그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탄 전염이다랑 주님 성탄 대축일 세대식이 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탄 축제 같이 각 구역이 참여할지 아니면은 어떤 외부에서 어떤 공연팀을 부를지 이런 것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의논해가지고 신부님하고 건의드려서 마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 여기까지 저희 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위원회별로 나오셔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